서울시가 오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2025년까지 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죠. 관련 내용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세훈 시장이 취임 이후에 선거 공약으로 내놨던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공약으로만 그친 거 아니냐, 야권 시장의 한계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 오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오늘 내용 수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서울시 주택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안정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던 상황에서 공약으로 제시됐던 내용들을 사실은 급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구도 속에서도 주택 시장에 대한 자극을 좀 통제를 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글쎄요, 한편으로 현실적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이고 좀 보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자, 오늘 발표된 규제 완화 방안이 이제 크게 6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어떤 것들인지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고, 이 가운데 그러면 시장에 가장 파급력을 크게 미칠 만한 방안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총 6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주거정비 지수세 폐지, 그다음에 공공기획을 좀 전면으로 앞세우는 방향성, 그리고 주민 동의율에 대한 부분을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단계를 간소화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신구 구역을 지정하는 거, 그다음에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시도를 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거, 그리고 또 매년 그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 공모를 통해서 구역을 발굴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주거 정비 지수제라는 게 이 해제된 지역을 다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됐던 그런 제도적인 틀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적인 효과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는 이 서울시 그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굉장히 오래된 건데 사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안 중에 단기적으로 일단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 같은 방안, 바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게 좀 단어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익숙지가 않은 건데, 그러니까 원래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정비 지구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노후도가 동수 단위로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 이상인 그런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서울시의 주거정비 지수제는 박원순 시장 때 2015년에 아마 도입이 됐을 겁니다. 이 노후도에 대한 기준을 동수가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도로 연장률, 몇 가지 추가적인 선택 항목에 대한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70점 이상의 점수를 만족을 시켜야지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강한 좀 규제 장치로 역할을 했던 게 노후도의 기준이 동수가 아닌 연면적이라는 게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이전에 노후된 지역에 해제됐다든지 이랬을 때 몇 개의 필지에 있어서 그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재건축이 이루어진 것 전과 비교를 해서 후에는 연면적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해제된 구역에 있어서 그 정비 구역으로 재지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죠. 특히 이제 노후 주거 지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좀 더 많은
지역들이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도가 이제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였던 2015년에 서울시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뭔가 부문별로 상세하게 좀 세분화돼서 부문별로 점수 이상이 돼야 이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 신청 절차를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좀 축소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간소하기도 하고 기준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지가 원래 그 노저층 주거지 중에서 한 14%가 주거 정비 지수제를 유지를 하면 네. 이제 가능한 대상지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파악한 걸로 한 50% 정도로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에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50%로 늘어난다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공공기획 제도를 서울시가 전면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모든 뭐 사전 타당성 조사, 정비 계획 수립 단계 전부 다 서울시가 주도하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진행되고 있는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를 사실은 좀 폐지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서울시에서 이제 주도를 함으로써 이제 재개발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공공에서 원하는 그런 측면을 이제 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더 그 양질의 주거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절차가 단축됨으로써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 공공기획제도를 도입을 해서 좀 빨리 이 과정을 단축시키겠다. 이게 이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인데, 사실 근데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동의 절차 진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주민 동의의 절차라는 게 그걸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뭐 선택의 여지가 많죠. 근데 지금의 구도를 보게 되면 주민 제안할 때 동의가 10% 필요하고 또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또 50%가 요구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니까 네. 그렇게 뭐 동의에 대한 부분이 나뉘어서 단계별로 요구될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초반에 시작 포인트부터 그러니까 동의율을 30%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이제 50%에 요구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비 계획 수립 때 공공 기획과 함께 3분의 1의 동의를 함께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가 됐기 때문에 뭐 기존의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 이 지역을 신규 사업지로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서울 시내에 그럼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 건가요? 뭐 직접적인 뭐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제 지역의 분포가 주로 이제 70%가 서울의 동부권, 서남권에 집중 분포되고 있어서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재개발 재추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6개 대안 가운데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봐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부분, 7층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으시면 사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뭔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의미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주거 지역이 여러 개 이제 주거 지역이 있고요. 이제 뭐 그
이제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00%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밀 정도의 주거 그 건축이 이제 가능한 그런 대상 지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종 주거, 일반 주거에 대한 어떤 총수를 규제하는 방안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용도 지역 세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이게 한 15년 전, 20년 전 상황이죠.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 내에 재개발 아파트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나홀로 아파트 성격으로 건축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변은 이제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는데 뭐 그 중앙에 갑자기 뭐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게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네.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죠. 그래서 뭐 거의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엔 그게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해치는 그런 주범으로 이제 사실은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다시 뭐 남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나홀로 아파트였던 지역들이 이제 다 같이 아파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중층 뭐 고층 아파트로 변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20년 전에 그런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지금도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하게 뭐 재개발 활성화 관련된 그런 이슈뿐만 아니라 서울 내에 있어서의 주거 환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좀 변화의 시점에서 이제 그 선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내 담을 수 있는 그런 주거의 밀도를 또 환경을 현대의 어떤 수에 맞는 그런 구도로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게 아까 한마디로 중층 주택 혹은 중층 아파트인 거죠. 나홀로 아파트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뭐 기준으로 보면 15층 이하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한 기준으로 7층 이상으로 이제 규제하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서울시 한 전체 주거 지역의 한 반 40% 정도일 겁니다.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네. 그 중에서 또한 60% 해당되는 지역을 7층으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풀게 되면 해당이 되는 한 85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지역이 네. 원래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취할 수 있는 이제 층수를 달성할 수 있게 변하는 거죠. 그럼 층수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주택 공급량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을 기대를 하는 거고요. 네, 공급이 늘어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규제 완화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또 부작용으로 작용을 해서 서울 집값에 불을 지피는 새로운 불쏘시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아마 서울시도 많은 걱정을 할 거고. 예. 이번에 이 대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투기적인 행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 후보지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지면 공모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택 분양 권리에 대한 권리 산정 기준을 고시하는 걸로, 그래서 분양권 취득에 대한 부분을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래도 이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초과이익 관수제 같은 이런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좀 강제성이 있는 규제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야 됐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시세 차익이나 이런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이 물론 투기를 막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그 반대 측면에 있어서는 사업의 진행에 대한 수익성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부분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절한 이제 선택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앞에서 그 얘기했던 이제 권리 선정일 기준으로 분양권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도 약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의 약간 투기적인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뭐 오늘 서울시장의 발표가 이렇게 나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국토부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에서 뭐 국토부랑 뭐 상의할 내용이나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뭐 얘기했던 최종적인 그런 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 요구됐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네. 이게 법제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였습니다.